신발이 딱 3켤레만 현관에 나와 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엌 조리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일본 가정집을 방문하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풍경이죠. 우리 집과는 너무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비밀은 간단합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아니고 비싼 수납장도 아닙니다. 그냥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현관에서 시작해서 거실, 부엌, 침실, 욕실까지 각 공간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힘들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어지러워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일본 가정의 현관은 호텔 로비처럼 깔끔합니다. 비결은 신발을 최소한으로만 밖에 둔다는 겁니다. 오늘 신을 신발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모두 신발장 안에 계절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떤가요? 가족 수보다 더 많은 신발이 나와 있지 않나요? 운동화, 구두, 슬리퍼, 샌들까지 합치면 10켤레가 넘는 집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어수선하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현관이 좁아 보입니다. 현재 시즌에 신는 신발만 밖에 두세요. 겨울이면 부츠와 운동화만, 여름이면 샌들과 운동화만 두는 겁니다. 나머지는 신발장 깊숙이 넣어두고 계절이 바뀔 때만 교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현관이 즉시 넓어 보이고 깔끔해집니다. 현관 한쪽에 작은 바구니를 하나 준비하세요. 거기에 열쇠, 마스크, 손소독제, 우산 같은 외출 필수품을 모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나갈 때 열쇠 어디 갔지? 하면서 허둥대는 일이 사라집니다. 특히 급하게 병원이나 약속 장소에 가야 할 때 이런 작은 습관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현관에 작은 의자나 벤치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서서 신발 신기가 힘들잖아요. 앉아서 편하게 신을 수 있으면 훨씬 안전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은 귀가 직후 1분 정리입니다. 현관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가방에서 필요한 것들을 꺼내 제자리에 두고 외투를 걸고 이 과정을 1분 안에 끝내는 겁니다. 이게 몸에 배면 물건이 쌓일 일이 없습니다. 일본 가정의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모컨도 티슈도 책도 컵도 없습니다. 그냥 깨끗한 테이블만 있습니다. 전혀 삭막하지 않고 오히려 넓고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거실은 쉬는 곳입니다. 일하는 곳도 아니고 식사하는 곳도 아닙니다. 오직 편안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가끔 TV를 보는 곳입니다. 용도가 명확하면 관리도 쉬워집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밥을 먹고 노트북으로 일하고 빨래를 개고 온갖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테이블 위에는 리모컨, 휴지, 책, 우편물, 노트북, 충전기, 약, 화장품, 온갖 것들이 쌓입니다. 테이블 위를 항상 비워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차를 마실 때만 차잔을 올리고 다 마시면 바로 치웁니다. 리모컨은 테이블 서랍이나 옆 바구니에 넣어둡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거죠. 처음 일주일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이게 더 편합니다. 필요한 걸 찾기가 쉽고 청소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시각적으로 깔끔해서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소파는 앉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소파에 옷을 걸쳐둡니다. 나중에 다시 입을 거야 하면서요. 그런데 그 옷은 대부분 일주일 동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옷이 쌓이고 어느새 소파가 옷걸이가 되어버립니다. 옷을 벗으면 2가지 선택만 하세요. 다시 옷장에 걸거나 빨래 바구니에 넣거나. 소파는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잊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거실 벽면 중 한쪽은 완전히 비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액자도 선반도 걸지 마세요. 눈도 쉴 곳이 필요합니다. 모든 벽에 뭔가 걸려 있으면 피곤합니다. 텅 빈 벽, 여유 있는 선반, 비어 있는 테이블, 이런 여백이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5분간 거실을 정리하세요. 쿠션을 제자리에 놓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치우는 게 전부입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 가정의 부엌 조리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식용유도, 간장도, 칼도, 도마도 없습니다. 그냥 깨끗한 스테인리스 표면만 보입니다. 우리 부엌은 어떤가요? 조리대 위에 식용유, 참기름, 간장, 소금, 설탕, 후추, 도마, 칼, 국자, 뒤집개, 냄비, 프라이팬,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믹서기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을 동시에 다 쓰나요? 아니죠. 요리할 때도 하나씩 순서대로 쓰잖아요. 그렇다면 왜 항상 다 꺼내놔야 할까요? 조리대를 항상 비워두세요. 요리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을 꺼내고 요리가 끝나면 설거지와 함께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장점이 뭘까요? 첫째, 조리대가 비어 있으니까 요리 공간이 넓습니다. 둘째, 청소할 때 물건들을 치울 필요가 없어서 닦기가 쉽습니다. 셋째, 기름때가 안 생깁니다. 조리대에 물건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기름이 튀고 먼지가 쌓입니다. 하지만 조리대가 비어 있으면 행주로 쓱 닦으면 끝입니다. 30초면 충분해요. 자주 쓰는 식용유, 간장, 소금 같은 것들은 가스레인지 바로 옆 수납장에 넣으면 됩니다.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니까 꺼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프라이팬과 냄비는 가스레인지 바로 아래 서랍에, 자주 쓰는 그릇은 싱크대 옆 선반에, 양념은 한 곳에 모아서 조리도구는 벽에 걸거나 서랍에 두세요. 설거지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싱크대를 마른 수건으로 닦으세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남아있으면 물때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30초만 닦으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매일 30초씩 닦으면 물때가 안 생깁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안 닦으면 물때가 굳어서 특수세제로 1시간 동안 박박 문질러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냉장고는 70%만 채우세요. 냉장고를 꽉 채우지 마세요. 30%는 비워두는 겁니다. 냉기 순환이 잘 되어야 식품이 오래 보관되고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이고 새로운 식재료를 넣을 공간도 생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를 점검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건 없는지, 먹어야 할 반찬은 뭔지 확인하세요. 일본 가정의 침실은 정말 단순합니다. 침대, 작은 협탁, 옷장, 그게 전부입니다. TV도 없고 책상도 없고 운동기구도 없습니다. 침실은 오직 자는 곳입니다. 다른 용도가 섞이면 잠이 안 옵니다. 수면 전문가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 뇌가 이곳을 각성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고요. 그러면 잠들기 어렵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딱 4가지만 두세요. 물 한 잔, 시계, 책 한 권, 작은 조명. 그게 전부입니다. 휴대폰은 침대에서 좀 떨어진 서랍 위에 충전기에 꽂아두세요. 손에 닿으면 자꾸 보게 됩니다. 딱 5분만 하다가 1시간이 지나가고 그 사이 잠은 달아납니다. 멀리 두면 일부러 일어나야 하니까 덜 보게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고 침대를 정돈하세요. 이 습관 하나가 하루를 바꿉니다. 작은 성취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정돈된 침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옷장을 꽉꽉 눌러 담지 마세요. 옷걸이 사이에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공간을 두세요. 빽빽하지 않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옷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뭘 입을지 고민되고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정말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만 남기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정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봄이 오면 겨울옷을 상자에 넣어 수납하고 봄, 여름 옷을 꺼내세요. 그러면 옷장이 현재 시즌 옷으로만 채워져서 선택이 쉬워집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서 의자에 걸어두세요. 아침에 옷 고르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아침에 정신이 또렷하지 않잖아요. 그때 이것저것 고민하는 것보다 전날 밤에 미리 정해두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일본 가정의 욕실은 항상 건조하고 깨끗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닥이 텅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샴푸, 린스, 바디워시 같은 것들이 욕조 가장자리에 없습니다. 세면, 용품을 작은 바구니에 담아두세요. 샤워할 때만 그 바구니를 들고 들어가고 끝나면 밖으로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욕실은 습기가 많아서 용기 밑바닥에 물때가 끼고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밖에 두면 훨씬 위생적입니다. 그리고 욕실 바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청소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물 뿌리고 쓱 닦으면 끝입니다. 샤워를 마친 후 반드시 벽면과 바닥에 찬물을 뿌리세요. 비누 찌꺼기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고무 밀대로 벽면의 물기를 제거하세요. 이렇게 하면 곰팡이가 안 생깁니다. 1분이면 됩니다. 매일 1분만 투자하면 곰팡이 제거제를 사서 1시간 동안 박박 지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나 세수 후 세면대를 한번 닦고 물기를 제거하세요. 거울에 물방울이 튀었다면 그것도 닦아주세요. 수건은 사용 후 반드시 펼쳐서 말리세요. 뭉쳐진 채로 두지 마세요. 수건이 뭉쳐져 있으면 마르지 않아서 냄새가 납니다. 펼쳐서 수건걸이나 빨래 건조대에 걸면 빨리 마르고 위생적입니다. 현재 쓰는 것 하나만 욕실에 두고 여분은 다른 곳에 보관하세요. 샴푸 여분, 치약 여분, 화장지 여분, 이런 것들을 다 욕실에 쌓아두면 공간만 차지하고 습기에 노출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욕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바닥에 물건이 없으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세요. 수납 공간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집 정리의 핵심입니다. 여기가 어지러우면 결국 그 어지러움이 집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모든 수납 상자와 선반에 라벨을 붙이세요. 겨울옷, 여름 침구, 공구, 계절 장식, 비상용품 이런 식으로요.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뭘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죠. 라벨이 있으면 찾기 쉽습니다. 그리고 같은 걸 또 사는 실수도 안 합니다. 가능하면 투명 상자를 사용하세요. 뚜껑을 열지 않아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입니다. 불투명 상자는 안이 안 보이니까 결국 잊어버립니다. 특히 높은 선반에 올려둔 상자는 투명한 게 훨씬 편리합니다. 수납 공간도 70%만 채우고 30%는 비워두세요. 새로운 게 들어올 자리도 필요하고 꽉 차 있으면 꺼내기도 넣기도 불편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쉽게 넣고 꺼낼 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 1년에 2번 수납 공간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것은 앞으로도 안 씁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언젠가 쓸 거야 하며 몇 년째 수납장에 잠들어 있는 것들 정말 많지 않나요? 1년 동안 안 쓴 건 기증하거나 버리세요. 그래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현관부터 수납 공간까지 함께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집은 우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현관 신발을 3켤레만 남기고 나머지는 신발장에 넣어보세요. 거실 테이블을 완전히 비워보세요. 부엌 조리대를 텅 비게 만들어보세요. 침실 협탁 위를 정리해도 좋고 욕실 바닥을 비워도 좋습니다. 딱 한 공간만요. 그 한 공간이 깨끗해지면 신기하게도 다른 공간도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지금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됩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을 반영합니다. 오늘부터 한 공간씩 천천히 변화시켜 보세요.